아즈텍의 수도 이름을 발음하실 수 있나요? 네, 말하기는 꽤 어렵고 제 수준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테노치티틀란이에요. 마야의 도시도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아슈칠란, 둘은 같은 언어의 일부겠죠?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아즈텍과 마야는 가장 유명한 메소아메리카 민족들이었어요. 지금의 중앙아메리카가 바로 그곳이죠. 하지만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같은 문명도 아니었죠.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즈텍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세 말기에 가까운 시기였죠. 마야는 아즈텍보다 먼저 등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마야가 3세기에 도시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그들의 전성기는 10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야와 아즈텍이 서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마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따라서 아즈텍은 실제 마야인보다 그들의 후손들과 더 많은 교역을 했습니다. 두 문명은 같은 장소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즈텍은 오늘날 멕시코의 북쪽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은 그 남쪽 유카탄 반도에 살았어요. 네, 오늘날 멕시코도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마야인들은 현대 과테말라와 벨리즈의 일부 지역에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마야어 계열 전체를 사용했습니다. 그 언어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어요. 중앙아메리카 전역에 600만 명의 마야 원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산돼요. 과테말라에서는 공인받은 마야어가 21개나 돼요. 더 북쪽에 있는 멕시코에서는 공식 언어의 수가 29개에 달합니다. 아즈텍의 경우 상황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단일 언어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멕시코 중부를 중심으로 약 150만 명의 원어민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원주민 언어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하지만 아즈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야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언어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실 두 언어는 같은 문자 체계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마야인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문자를 사용했죠. 네, 고대 이집트인들처럼요. 고대 문명들은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 대신 작은 그림을 사용하여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 마야인들은 제규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때 동물의 작은 이미지를 그렸어요. 마야인들의 문자 체계에는 이런 문자가 총 800개 이상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어를 적는 방식에 비하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아즈텍은 마야인보다 한 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 문자와 표의 문자를 사용했어요. 간단히 말해 그림 문자는 사물, 동물 또는 개념을 표시하는 정교한 그림이에요. 마야 상형 문자와 비교하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진정한 시각 예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고도로 숙련된 화가만이 그릴 수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즈텍인들에게는 문자 체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야인들이 언어에 있어서는 더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발달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화와 경제 측면에서는 두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회 모두 농업과 운송의 가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의 주요 작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옥수수를 재배했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3년 최초로 옥수수를 구대륙으로 운송한 사람이에요. 마야인들은 해바라기, 바닐라, 면화도 재배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고추, 콩, 호박을 생산했어요. 육류에 관해서 아즈텍인들은 생선과 새우를 즐겨 잡았어요. 마야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닭을 키우는 것처럼 칠면조를 사육했습니다. 아즈텍 사회는 황제가 이끄는 귀족과 평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야인들은 대부분 왕과 왕실이 통치하는 독립된 도시 왕국에 살았어요. 이 문명에는 바퀴 달린 이동수단이 없었습니다. 아즈텍 상인들은 등에 물건을 짊어지고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여행했어요. 물론 가장 편안한 교통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아즈텍의 도로를 오늘날의 도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즈텍 도로는 보행자만 다녔기 때문에 폭이 좁았어요. 마야인들도 카누를 포함한 비슷한 도로망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았어요. 큰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었죠. 마야인의 평균 카누 길이는 15m였습니다.
현대의 요트 길이와 비슷해요. 마야인들이 거래한 상품은 소금부터 진주까지 다양했습니다. 마야인들은 금, 구리, 터키석과 함께 고기를 사치품으로 여겼어요. 마야 상인들의 화폐가 무엇이었을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날처럼 금속과 종이는 아니었어요. 카카오빈이었습니다. 카카오빈은 시장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제 수단이었죠. 현대사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체 국가의 약 3분의 2가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고 있어요.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 카카오빈이 달러였죠. 아즈텍인들은 똑같은 화폐를 사용했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도끼 화폐라는 걸 사용했어요. 도끼 화폐 한 개는 카카오빈 8,000개의 가치가 있었어요. 아즈텍의 환전소에서 일하는 건 재밌었겠네요. 광물 중 옥은 두 문화권 모두에서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은 옥으로 도구와 장식품을 만들었죠. 이 민족들은 옥이 착용한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옥광산은 현대의 과테말라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발음했던 그 도시 기억하시죠? 아즈텍 수도의 건국은 아즈텍 민족의 신념 체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즈텍의 신은 발톱에 뱀이 달린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곳에 도시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들은 한 호수에 있는 섬에서 이것을 목격했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오늘날 중앙아메리카 지도에서 찾아보고 싶다면 멕시코시티를 찾아보세요. 고대 아즈텍 수도가 있던 곳이에요. 멕시코는 아즈텍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 이름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아즈텍은 작은 인공섬 위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의 표면적보다 약간 더 큰 규모였죠. 마야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40개의 도시에 걸쳐 있었어요. 이 정착지의 인구는 5천에서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유적지는 규모 면에서 미국의 작은 도시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야 도시의 총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은 유카탄 반도의 정글 깊은 곳에서 새로운 도시를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아주 최근에 연구원들은 멕시코 남동부에서 새로운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돌기둥을 발견하고 마야어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거에 이 도시는 중앙 마야 저지대의 일부였어요. 오늘날 이 지역은 울창한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8세기와 9세기경에 이 지역 정착지를 버렸어요.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이들은 인구 과잉이 주요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무역로가 붕괴되어 마야 도시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요. 어떤 경우든 북부 마야 도시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몇 세기 후 유럽인들이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이 민족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이 시기에 아즈텍은 오늘날의 멕시코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외래 문화와의 접촉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천연두가 창궐하여 아즈텍의 문명을 결정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메리카 국가가 영원히 세계 무대를 떠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보카도, 칠리, 과카몰리, 초콜릿, 코요테 같은 단어를 말할 때마다 실제로는 아즈텍어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러한 단어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언어에 존재해요. 마야어 단어는 현대 영어에도 들어왔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단어 샤크가 실제로 마야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해요. 고대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두 고대 문명 모두 피라미드를 남겼으며 스타일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마야 유적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야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당시 옥수수를 수확하는 과정을 옥수수 털기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당연히 제가 지어낸 얘기죠. 믿으신 건 아니겠죠?